JTM.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 JTM입니다. 3월 10일 주식 이야기 시작할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다음 주 월요일의 종목 대응, 매매 일지는 없는 날이었고요. 순서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장 먼저 살펴볼게요. 해외 시장은 다우 1.66% 하락 후 1.07% 추가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2.05% 하락 후 1.76%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9일 시장은 민간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은 소폭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암호화폐 전문은행의 실버게이트의 재정난 우려로 하락을 했고요. 10일 최근 시장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예상치 상회와 고용보고서의 신규 고용 예상치 상회, 임금 상승 둔화,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로 과한 노동시장으로 인한 긴축 장기화의 우려를 심화시키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실버게이트발 뱅크런과 SVB 파이낸셜의 자산 매각이 이어지면서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는 번지지 않을 것이다. 대형은행은 다양한 자금 조달 여력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각종 지표와 연준의 태도는 시장에 매일매일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춰서 과매도, 과열일 때 비중을 높여서 매매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FTX 때부터 조짐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말 그대로 가능성일 때와 실제 발생했을 때와는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있는 거죠. 예상할 수 없고 예측되지 않은 이벤트예요. 물론 작은 변수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며칠만 지켜보면 어느 정도의 파장을 가져올지 조금은 알 수 있겠죠. 매매와 보유 전략 모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회피로 국채 수익률은 하락을 했고요. 달러도 소폭 꺾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1.01% 하락, 코스닥은 2.55% 하락을 했고요. 수급적으로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약 5,100억 매수,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약 3,500억을 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고요. 섹터와 테마에서는 HD 현대에서 중국의 독자 로봇 공장 설립 소식으로 스마트 팩토리 테마의 상승이 있었고요. 강원 이솔루션의 리튬 샘플의 고객사 승인 소식으로 리튬 테마의 상승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 금융 이슈로 가상화폐 테마주는 하락을 했고요.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을 했네요. 다음 주 월요일 종목 대응 차트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차트 기준의 대응은 기준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한정이 되고요. 시장과 섹터의 흐름, 종목의 재료나 공시는 배제하고 참고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난 방송분 대응 전략에 대한 피드백 시간입니다. 이미 지난 주가이니 빠르게 볼게요. 금요일날 시장은 하락이었습니다. 일부 종목에만 수급이 받쳐줬고요. 첫 번째 SPG 강력 저항 25,000원까지 주가 상승 후에 조정을 받았네요. 이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푸른기술 단기 매수가 9,200원 하향 돌파 후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8,700원 이탈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SB시스템즈 단기 매수가 9,500원 이후에 강력 저항 11,5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매수와 매도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네 번째 KCS 강력 저항 만원을 돌파하고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 강력한 저항을 돌파를 하죠. 하락하는 시장에서 양자암호 테마가 강하게 갔습니다. 다섯 번째 KG 모빌리언스 단기 매수가 7,500원 하향을 했습니다. 애플페이 재료 소멸과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영향이 있어서 하락의 원인이 된 걸로 보이네요. 매수하셨다면 7,150원 이탈 여부를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코오롱 플라스틱 단기 매수가 9,800원 이후에 소폭 상승을 했고요. 9,500원과 1,500원 사이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응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정밀 제어용 모터와 감속기 부품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코스닥 시장의 로봇 기업에 투자를 검토한다는 뉴스로 일부 로봇 관련주에 강세가 있었고 상승 후에 조정을 받는 날이었어요. 기업은 로봇 부품용 감속기 시장에서 선두 기업이고요. 금요일에는 코스닥 시장의 큰 하락과 함께 로봇 감속기 테마주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일부 있었네요. 주가는 신고가 영역인 만큼 하락 시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신중히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종가는 23,800원으로 끝났어요. 종목의 단기 지지라인은 22,500원으로 보여집니다. 22,500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이익 실현 또는 손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단기로 접근 가능한 매수가는 23,000원으로 보여지네요. 단기 저항은 24,900원이 될 것 같고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상승 시에는 26,5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 종목은 SP시스템스예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제조 기업이고요. 현대차와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 이력으로 현대차 그룹의 로봇 기업 투자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승을 했었고요. 금요일은 HD 현대의 현대 로보틱스에서 중국의 독자 로봇 공장 설립 소식으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11,1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종목의 단기 지지라인은 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이나 손절에 대한 판단을 추천드리고요. 월요일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매수가는 1,500원으로 보여져요. 단기 저항 가격은 11,900원으로 보이고요. 저항에서 더 가지고 갈지 매도를 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3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섹터나 테마, 종목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는 목표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가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이에요. 자동차 부품의 제조, 판매 기업이고요. 플라스틱 범퍼가 주력 제품으로 기아차와 현대차의 협력업체입니다. 전기차 부품 판매 증가와 해외 수출 호조로 인해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종목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네요. 테마주로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서 단기 접근과 중기 접근 모두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종가는 4,255원이었어요. 종목의 지지라인은 3,900원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주가를 이탈을 했을 때는 매매에 대한 생각이 필요해 보이고요. 접근 가능한 단기 매수가는 4,050원이 될 것 같아요. 중기 관점으로 눌림목 매수가는 3,5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단기 저항은 4,900원으로 보입니다. 빠른 매매를 위해서는 매도에 대한 생각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5,400원은 강력한 저항이에요. 5,400원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3월 10일 시장과 다음 주 월요일의 종목 대응, 매매 방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락세가 며칠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상방보다는 하방의 압력이 아직은 더 강한 시점인 것 같아요. 매수 전략과 보유 전략, 매도 전략은 동일하지만 종목의 선정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반등 또는 시장의 상승 전환 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잘 찾아봐야겠죠. 금융 리스크가 발생을 해도 버틸 수 있는 기업, 성장성보다는 매출을 실제로 일으키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돌아오는 한 주 좋은 매매 전략으로 수익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